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만남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같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현장 학생들 프린트를 좀 드렸는데요.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화면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2023년 대비 바로 매일 조금씩 될 때까지 자, 만드는 동해한국사라는 슬로건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3년 대비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에 대한 소개 잠깐 드리면요. 자, 이번 제 슬로건은 여러분들 계속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결국에는 될 때까지 만드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되게 만드는 그러한 한국사, 바로 저의 동해한국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에듀윌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현재 공무원 강의는 제가 1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1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좀 가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10년 차가 된 것 같네요. 자, 교환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번 7, 8월 달에 개념 강의 바로 이제 기본 이론반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전근대사 영역 중심으로 기본 이론반을 진행합니다. 미완성 노트가 이번에 개정판이 좀 나왔죠. 그래서 미완성 노트, 그렇죠? 이번에는 페이지를 넘기는 게 위로 이렇게 넘기게끔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차이들이 좀 있는데 변화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차차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2023년 대비 미완성 노트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기본서는 사료 중심으로 학습을 할까 합니다. 기본서에 있는 사료는 혼자 학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건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기본서에 있는 사료는 다 샅샅이 다 살펴보는 걸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습 특강에 대한 내용인데요. 베이직 박, 이건 디피컬트라고 해놨는데 디피컬트는 요즘 참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요. 디테일로 할게요. 디테일 박, 이걸 좀 나눠서 학습하는 걸로 이번에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이론반은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어요. 8시간 동안 정규 수업을 하잖아요. 8시간 동안에서 한 7시간 정도는 베이직 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어려운 것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 그때의 디테일 박, 어려운 것들은 그때 한 큐에 몰아서 자 진행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겠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다룰까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는 이유에 대한 얘기는 잠깐만 좀 드려볼게요. 일로 와봅시다. 자, 우리가 있고요. 자, 우리가 아닌 다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우리가 유리할 때가 있겠고요. 자, 다른 학생이 불리할 때가 있겠고요. 우리가 유리했을 때도 있고 다른 학생이 유리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 불리했을 때도 있겠고 다른 학생이 유리했을 때도 있고, 우리가 불리했을 때 다른 학생도 불리했을 때, 자 이런 모습인데요.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걸까요? 자, ABCD.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시작. A가 되겠죠. 절대 평가하면은 B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준만 넘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 상대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10년 동안 B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D도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오면 B가 되는 거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D가 되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C가 되진 않았어요. 우리는 불리했는데 우리는 다 틀렸는데 다른 학생들이 다 맞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A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한 10번 중에 한 20번이라고 할까요? 20번 중에 한 5번 정도? 솔직히 A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쉬우면 같이 쉽고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그런데 한 20번 중에 한 5번 정도는 A가 된 적이 있었다. 자, 이렇게 A가 되려면 뭐냐면 결국에는 남들
틀리는 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남들 틀리는 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디테일입니다. 그게 바로 디피컬트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예 안 다뤄버리면 결국에는 절대 A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A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 인기 많은 강사가 되고 싶지 않고요, 결국에는 합격생을 만드는 그런 강사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A 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요즘 근데 문제 트렌드가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아주 기본적으로만 다룰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만. 그래서 알면 맞출 수 있을 정도로만. 예, 그렇게 깊이 있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기본반 한 7시간 정도는 베이직 박을 진행하고 1시간 정도는 디테일 박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1시간 복습 특강이 있거든요. 근데 살짝 이거 만들 때는 복습 특강 때에 디테일한 걸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좀 바꿨어요. 예, 복습 특강에서는 바로 기본서에 있는 사료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아예 1시간 동안 딱 오롯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1시간은 항상 사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료 해석 능력이 돼야 만점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료 해석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예 딱 1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죠? 자, 그다음에 심화 이론반 때는 이제 근현대사를 진행하는데 뭐 방식은 같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근현대사는 베이직과 디테일이 크게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베이직과 디테일을 한꺼번에 다 다룬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서에 있는 사료는 당연히 봐야겠죠. 자, 이번 시즌에서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의 여론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이구동성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50분 강의를 10분 동안 복습해 주는 그런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정말 만장일치로 다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살짝 베타 테스트의 형식으로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려놔봤거든요. 한 2강좌 정도. 예, 그래서 한국사 10미닛 10미닛 10분 안에 정리하자. 한국사 10미닛 괜찮죠? 예, 중독성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50분 강의한 거 10분 동안 복습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튜브까지 다 봐보고 복습까지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팔로우미를 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이 팔로우미 이거 바로 확인하는 학습인데 이거 바로 문제 풀지 말고요. 내 공부하고 유튜브 한국사 10미닛까지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보면 굉장히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컨셉. 이제 그게 저의 컨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란 대로 하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컨셉. 예, 이런 컨셉으로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팔로우미 자료. 예,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일일이 다 숙제 검사하고 막 그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풀어내면 풀어낼수록 합격은 점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9, 10월 달까지 이렇게 근현대사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되는데 이 문제풀이 강의에 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저희 에듀윌 교재가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되어 있는 에듀윌 교재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조금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학생들이 바로 1번부터 20번까지 전범위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정도 복습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전범위를 풀어내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 봐서요. 이번에 조금 절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윌 문제집은 한 6개년 정도의 기출이거든요. 그러면 6개년 그 전의 기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의 기출은 단원별로 먼저 풀자. 단원별로 먼저 푼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최근 연도별 기출을 풀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 기출 문제는 제가 선별해서 좀 풀어낼 것 같아요. 이 기출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 건 아니고 선별해서 이렇게 풀어내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실행에 옮겨 보려고요. 이렇게 단원별로 먼저 진행하는 그 방식이 좀 저는 효과적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단원별 문풀 때에 단원별 문제집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요 한효주입니다. 한국사 효과적인 주제별 정리. 이 한효주 특강은 저의 베스트 강의인데요. 사실 최고 난도 문제 싸움에서 굉장히 이 한효주가 효과를 많이 발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효주 특강은 예전에는 단과 특강으로 했는데요. 이건 단과 특강으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효주 특강은 이제 정규 수업 안에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4개의 주제, 서적, 인물, 지역,
문화재 이 네 개의 주제에서 정말 고난도 문제가 많이 걸려요. 그런데 2022년 국가직에서는 문화재가 고난도였고 2022년 지방직에서는 인물이 고난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한효주에서 결국엔 다 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한효주를 아예 정규 수업에 포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자, 주심포 모의고사, 다포 모의고사 이건 강의용 수행 모의고사인데 문제는 문제집 따로 살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다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10년 정도 강의했는데 당연히 문제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제 철학상 똑같은 문제에 복붙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게 제 좀 철학이에요. 그래서 한 20-30%는 계속 문제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력이 오르고 있는 과정인데 언제 많이 오르냐면 요 1, 2월 달에 많이 올라요. 1, 2월 달에. 1, 2월 달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12, 12월 달까지 안 온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결국엔 1, 2월 달에 오를 수 있도록 이때 융당 폭격을 할 거예요. 이때. 그래서 1, 2월 달에 우리는 자 한국사 점수가 안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4월, 5월 파이널이죠. 파이널 때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한 열매 한국사 10문제씩 매일 풀기. 그래서 하루에 10문제씩이면 총 일주일에 60문제 풀면 되겠죠. 일요일은 하루 쉬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풀어내면은요 문제가 좀 만만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고득점 맞추는 건 당연하겠고 시간도 많이 단축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좀 밟을까 합니다. 시간도 줄이고 실력은 높이고. 그래서 한국사는 합격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과목으로 만드는 것, 만만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과목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솔직히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제가 알기로는 점점 독해 지문이 길어지고 있는 걸로 알아요. 시간 확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확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사이클이 되겠는데요. 점점점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인데 실력이 갑자기 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꾸준히 오르면은 결국에는 완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직, 지방직 요때의 내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것, 될 때까지 해내는 것. 근데 이것이 저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테마 단과 특강에 대한 얘기 잠깐만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테마 단과 특강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요. 먼저 격 월간 동행, 작년에는 월간 동행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좀 많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격 월간,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무료 특강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그 동형 모의고사, 실제 시험과 비슷한 그런 모의고사 하나 치고 또 주제 하나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현장에서 OMR 마킹하는 모의고사 본다. 어때요? 자, 그렇게 해서 점수 안 나도 괜찮아요. 점수 안 나도 괜찮은데 결국에는 점수가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알겠죠? 예, 점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같이 두 달에 한 번씩 밟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건 무료니까 뭐 돈 유로로 하지 않고 무료로 두 달에 한 번씩 점검받는다. 내 위치. 알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선사인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앞당겼어요. 작년에도 선지 분석과 사료 분석으로 합격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특강을 좀 작년에 한 5월 달에 했나 그렇게 됐는데요. 작년이 아니죠. 올해가 되겠구나.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요. 그래서 고난도 선지와 사료 분석을 미리 해놓으면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두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미리 좀 진행을 하도록 11월 달에 좀 선사인 특강을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한효주 특강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정규 수업 안에 단원별 문풀에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했고 2022년 오답률 1위 기출 문제가 다 한효주에서 적중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처음 좀 계획한 건데요. 안전점검 단과 특강이라고 해서 2024년 1월 우리가 1, 2월 달에 점수 많이 올린다 했잖아요. 그때 한국사 전범위를 정리해주고 비교해주고 같이 암기하는 마지막 개념 정리 특강을 1, 2월 달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완전히 한국사 점수 굳히기죠. 굳히기. 1, 2월 달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까지만 이게 단과 특강하고 3월 달부터는 이제 특강 없이 그냥 이때부터는 여유 있게 마지막 총정리하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시험장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단과 특강에 대한 일정을 이렇게 다 계획을 해봤는데요.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에도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계획을 잘 짜면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루틴이 생기고 그 루틴이 실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변화가 없는 한 뭐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예, 많이들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직렬이 행정직이 있고 공안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는데 요거 다 9급 공무원 인사혁 시험에서 출제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문제라고 한다면 요 모든 직렬이 다 같은 문제라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자기가 어느 직렬인지를 자, 확인해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전기직인데 그러면 일반 행정직 시험 보면 되나요? 다 같은 시험이에요. 알겠죠? 다 같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같은 직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시험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공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 계리직이라던가 국회직, 법원직, 운전직, 자, 여기는 따로 출제가 돼요. 알겠죠? 여기는. 근데 사실 요 직렬은 거의 이제 지원하는 분이 없을 텐데, 근데 요 직렬은 문제가 따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직 준비하시는 분은 여기는 없을 테고, 예, 그다음에 군무원 같은 경우는 한능검으로 대체된 것은 알고 계실 테고, 그다음에 7급도 마찬가지로 한능검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자, 이 정도는 좀 알고 우리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학생들이 잘해야 됩니다. 학생이 잘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합격하겠죠. 근데 그 통계 자료가 좀 있어요. 예, 이 자료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자료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최상위권 학생이면,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당연히 합격 많이 할 거라 생각하는데, 봐봐요. 최상위권 학생이나 중상위 수도권 대학생이나 지방 거점 국립 대학생이나 합격은 거의 차이가 없죠. 이거 예, 신문 기사입니다. 알겠죠? 신문의 통계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요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좋아야 합격 잘한다 이거 아니죠? 예, 사실 근데 지방 거점 국립대 학생들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한다라는 건데 준비하는 건 당연히 많이 한다 하지만 합격에 만약에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실망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는 많이 했는데 합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실망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합격은 어떻게 보면 지방 거점 국립대가 더 높아요. 최상위권 학생들보다, 최상위대 학생들보다. 예, 자, 이건 엄청난 저는 의미 있는 통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대학 들어가는 것과 공무원 합격하는 것에 큰 차이 없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학생이 잘해야 된다. 학생이 잘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딱 점수로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연구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 알겠죠? 이렇게. 예, 그런데 강사도 잘해야 돼요. 학생한테만 잘해야 한다 하지 말고 강사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제가 수록해놨어요. 제가 지어내지 않고 국가직 시험 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뭐 요즘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 밑뜻규 예, 이런 말을 쓰도 예. 밑뜻규 뭐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뭐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추앙할 필요는 없고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커리큘럼이 좀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오면 결국에는 후회되는 그런 일들은 없게끔 만드는 게 제 컨셉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의미 있는 거는 주심포 이 다포, 주심포 양식에 대한 문제가 좀 최고난도 문제였는데 그게 저희 학생들은 1초 만에 풀렸던 예, 그런 일들이 이번 국가직에 있었거든요. 예. 자, 요게 이제 2022년 국가직 오답률 1위, 정답률 40%밖에 안 됐던 문제인데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심포, 풍부수, 객 예, 지금은 이상하지만요. 어쨌든 좀 이따 우리 다 나중에 다 암기법 다 같이 할 거예요. 같이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암기법을 기억하면 정말 1초 만에 풀렸던 풍부수, 봉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바로 1초 만에 답으로 튀어나오는 요 문제가 정답률이 40%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 전국에서. 근데 우리는 1초 만에 풀리는 그 문제.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 지방직 봉정사 극락전에 특히 한효주에서 이렇게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가장 오래된 목주 건물로 예. 지방직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이제 그 정답률 한 40%밖에 안 됐던 문제였는데 보시면은 예. 자, 의병으로 나를 대우하라. 만국공법이 처단해달라라고 하는 바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디서 순국하셨는지, 자, 이게 뭘 썼는지, 어디서 활동했는지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요게 저희 한효주에서 그냥 중요한 네모에다가 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었어요.
연해주에서 이렇게 활동하셨고, 자 바로 이토 히로부미 사살한 다음에 리순 감옥에서 동양표론 집필 중에 순국했다. 자, 요 내용들을 우리는 정답률 40%의 문제인데 그냥 한효주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 다뤘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강사도 잘해야 됩니다. 강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만 잘하면 안 되고 강사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도 2022년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크게 손해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생, 강사 모두 잘해야 되는데 같이 윈윈하는 그런 한 1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떤 걸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 이게 조금 작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고유명사 암기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도 사료 분석을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료가 나왔을 때 그 사료에서 자 바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능력, 그게 지금 많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사료 분석이 많이 요구되고 문제는 많이 풀수록 익숙해지니까 문제 결력도 많이 필요한데요. 배경 지식은 뭐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1년 동안 계속 공부할 테니까요. 흐름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중요하겠죠. 전체 흐름 파악하는 것은 항상 한국사에서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요 흐름 파악보다는 요 고유명사 암기상 여기다 더 초점을 맞췄는데 문제가 조금 평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 암기를 조금 줄였고 대신 흐름을 이해하고 사료의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강의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출제의 방향에 따라서 저도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바뀐 부분이 바로 이러한 방향입니다. 알겠죠? 자, 저는요 반드시 되게 만드는 커리큘럼 제시해서요 이 커리큘럼만 잘 따라와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또 미션을 통해서 작은 성취를 이루게끔 합니다. 자, 이번에 기본 이론반의 미션은 요 팔로움이에요. 그래서 자 빈칸 OX 자 20문제 그리고 뒤에 객관식 20문제 그리고 요 팔로우미 문제는요 작년에 있는 문제 그대로 복붙하지 않고요 제가 한 20-30%는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새롭게 풀어냈으면 좋겠고요. 또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이 팔로우미 문제를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드는 미션 수행 꼭 해낼 거라 믿습니다. 그 괜찮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열심히 하게 돼요. 이런 컨셉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작은 성취를 해내면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데 그 작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저는 모든 그 단계별로 다 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션을 계속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너무 시간을 따로 할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현 출제의 난도에 맞춰서 이게 진행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저는 애정과 열정으로 수험생이 아닌 합격생을 만드는 그런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를 합격시킬 수 있는 믿음의 강사, 그런 강사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는요 보강 위주의 컨텐츠를 올릴 생각입니다. 유튜브는 랩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강 위주의 컨텐츠, 그러니까 정규 수업 때에 다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컨텐츠.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한국사 10미닛은 정규 수업 때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50분 강의, 10분 복습 강의 좀 올려놓고 있는데 그거 계속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참고로 그 밑에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뭐 이렇게 관종이라기보다 혼자 막 이렇게 힘들게 올리는 것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있으면 그만큼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댓글로 오늘 이거 공부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운영이 되는데요. 인스타그램은 그 사진 위주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 이거를 올려놓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얘기 멘트 잠깐만 하고 그리고 바로 오늘 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 좋아해도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야구. 그 NC라고 하는 그 팀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텐데, 근데 이제 신생 팀이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뭐 몇 연패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10연패 했나? 계속 집니다. 뭐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특히 그 타자들이 막 쫄아요.
막 공이 막 세게 들어오는데 이 타자들이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 NC로 온 게 아니라 신생 선수들. 그래서 이제 밑에 그 후보군에서 많이 이렇게 올라온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공이 오면은 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막 쫄아요. 그때 당시에 감독이 김경문 감독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걸 주문했다랍니다. 아웃돼도 괜찮으니까 공 끝까지만 봐라. 공 끝까지만 봐라. 공을 무서워하지만 마라. 두려워하지만 마라. 이렇게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자들이요 아웃돼요. 예, 계속 근데 예전하고 다른 게 있다면 공을 끝까지 보고 아웃돼요. 공을 끝까지 보고 스트라이드 아웃. 예. 근데 계속 공을 보다 보니까 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치게 됩니다. 치게 됩니다. 예, NC가 예, 또 최근에 또 우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 결국에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예. 쫄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감독의 말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최근 얘기인데, 그 제가 좋아하는 팀은 이제 야구에 키움이라고 있거든요. 예, 키움은 요즘 이제 약간 예전에는 타자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투수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투수들, 그 구원 투수들 있잖아요. 구원 투수들한테 1이닝 책임제를 만들었어요. 1이닝 책임제. 이게 뭐냐면 1이닝 동안은 점수 내도 좋으니까 그냥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웅이라고 하는 선수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처음에 던졌는데 막 안타 맞고 점수 막 맞고 막 그럽니다. 예, 그런데요. 이 김재웅이라는 선수 결국에는 감독이 믿어요. 그리고 계속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김재웅 선수 처음에는 많이 맞았지만 예, 지금은 홀드 왕입니다. 지금은 프로야구에서 홀드 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요 최근에 어제 새벽에 그 새벽 한 11시 밤 11시 그때쯤에 그 Q&A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예, 그거 잠깐만 낭독을 하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생 합격 후기인데요.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교수님, 이 감사함을 어찌 표현해야 할까요? 한국사 45점에서 95점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합격 수기에 올린 글 올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불합격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과목은 한국사. 고등학교 때 암기를 잘해서 한국사 공부 조금만 해도 90점 이상은 받던 저라 좌절감도 큰 과목이었습니다. 1년차 때는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풀이까지만 들었던 것 같아요. 강의는 듣는데 뭐랄까 계속해도 점수는 나오지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복습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랑은 점점 안 맞는 것 같아서 1년차 때는 열정 있게 커리를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결국엔 한국사 폭망. 자, 한국사로 첫 시험이 날아갔다는 생각에 굉장히 좌절이 컸고 막막했습니다. 너무 고민이 커서 에듀윌 지식인의 고민글을 올렸더니 누군가 박영규 교수님 강의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반신반의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냥 들어나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와우! 근데 이게 웬걸? 교수님 개그와 유머 스타일이 너무 딱 제 스타일이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어서 정말 그날 하늘에 동아줄이 내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야, 하늘에 동아줄이 이렇게 내려와. 예, 진작 좀 절택하지. 예. 그래서 정말 생초보 마인드로 기본 기초, 기본, 심화, 기출, 단원별, 모의고사 순으로 하나씩 정말 수업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인강을 수강했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숙제들을 빠짐없이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의미 있어요. 숙제를 빠짐없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들을 밥 먹으면서 강의 1.5배속으로 반복 수강했습니다. 의미 있죠. 반복 수강. 자, 다른 교수님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공부량이 많아요. 그런데 흥미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공부량이 많았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교수님이 쓰신 문제집 한열매, 한효주, 선사인 다 사서 풀었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추심포, 뽕부스객 이 노래들 포함해서 암기송들도 다 외우도록 노력했습니다. 외울 당시엔 유치하고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이가 뭔 상관이야. 자, 네, 그런데 한국사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항상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고로 주심포 공부식의 국가직 킬링 문제였는데
자, 저희 학생들은 1초도 안 되는 0.5초 컷이었을 겁니다. 한국사. 자, 1년차 때는 너무 좌절감을 주는 과목이었지만 박윤기 교수님과 공부하면서 점차 점수 오르는 걸 보면서 또한 그 점수가 견고해지는 걸 보면서 더욱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2010년 이전 기출문제들도 풀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불어넣어 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좌절을 느꼈지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박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면서 틈틈이 해주셨던 말씀, 어느 정도 물이 차야 배가 간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해주시는 말씀도 너무나 많은 힘이 되었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의를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게 해주시려는 너무나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매 강의 들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공직직 생활하면서 가끔 힘들 때 교수님 유튜브 영상 보면서 힘내려고요. 교수님께서도 혹시나 학생들 반응이 없어도 너무 좌절 마시고 눈에 보이진 않아도 열광적인 학생들 분명 많아요. 늘 건강 챙기시면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희망과 구원이 되어주는 만큼 꼭 건강 챙기세요, 교수님. 그리고 나중에 안예은 씨랑 콜라보 콘서트 꼭 해주세요. 미래의 제 자녀와 함께 관람하고 싶은데 제가 안예은이라고 하는 가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콜라보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보면서 제가 했던 말인데 제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나 싶어서요. 했던 말 어느 정도 물이 차야 배가 뜬다. 물이 차야 배가 뜬다. 내가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물이 제대로 없는데 배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채웁시다. 알겠죠?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은 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배가 합격선까지 합격의 그 항해를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말씀 좀 전하고 싶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은 좀 마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